문법 파트에서 명사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영어 문장에서는 명사를 아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자, 주어 자리에도 명사가 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도 명사를 쓸 수 있고 심지어 보어 자리에도 명사를 씁니다. 자, 그리고 이 명사들은 전치사로 연결될 때도 있고 또는 복합 명사라고 해서 명사와 명사가 만날 때도 있고, 자, 그만큼 활용도가 아주 높은 품사인데요. 명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문장의 구조를 보는 눈도 같이 커지고 플러스 답을 맞출 수 있는 능력까지 만들어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명사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과 마찬가지로 문제 하나 풀어보고 시작해 볼게요. 자, 8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자, 오늘 제 영상 처음 클릭하셨던 분들은 아마 끝 커스터머부터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자, 이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항상 보기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ABCD 보기 확인하셨나요? Service to, serve, serving, 그 다음에 service. 자, 이렇게 어근은 비슷한데 끝부분이 조금씩 다르다. 이런 문제 뭐라고 해요? 맞아요. 품사 문제였어요. 자, 이 품사 문제는 구조를 먼저 봐야 되죠. 해석이 아니라 구조. 자, 그럼 문장 위로 올라가서 구조 확인 한번 해봅니다. Good customer 빈칸, 그 다음에 is. 자, 문장에 동사가 나왔죠. 자, 오형식에서 우리 뭘 배웠죠? 맞아요. 동사가 형식을 정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is는 이형식 동사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보어가 나올 거고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get부터 빈칸까지가 문장의 주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어 자리는 누가 들어가요? 맞아요.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A, B, C, D 중에 명사는 맞습니다. D번에 있는 service가 정답. 답을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하죠. 답을 맞추는 건 지금 단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는 순서 그리고 포인트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D번에 서비스 정답하면 문장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좋은 고객 서비스가 우리의 top priority, 우리 가게의 우선순위다 해서 정답은 D. 자, 어떤 학생은 저 C번도 제가 알기로는 동명사라고 해서 명사인데 얘는 왜 답이 안 될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죠. 자, 지금 당장은 저희가 기초 문법이라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따로 컨텐츠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본 명사 꼴, 기본 명사 형태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럼 기본 형태라는 게 뭘까? 제가 이런 어미로 끝나면 주로 명사예요 라고 하는 걸 제가 8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잠시 화면을 멈추셔도 되고 캡처하셔도 됩니다. 또는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이 이걸 따로 필기하셔서 정리하시는 것도 좋겠죠. 이 어미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단어를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명사라는 걸 추측해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ION이에요. ION이나 또는 SION, TION 이런 끝나면 명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는 MENT, 세 번째는 ANCE, 네 번째 ENCE, 다섯 번째 NESS, 여섯 번째 CY, 일곱 번째 ITY, 마지막 IS예요. 자, 저는 시간 관계상 이대로 스킵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발음 다 해보시고 혹시 뜻 모르는 단어 있으면 같이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명사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 또는 어떤 위치에 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명사를 찾아보십시오.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사입니다. supervisor. 두 번째 명사요? 맞아요. proposal. 자, 그 다음 명사 assistant. 마지막 advice. 자, 하나씩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supervisor는 문장의 그렇죠. 주어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proposal은 문장의 좀 어려울까요? 네, 목적어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주어는 지금 supervisor라고 나왔고 동사는 approve가 승인하다, 뭐뭐를 승인하다. 그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 자리가 바로 the recent proposal인 거죠. 자, 목적어 자리 나왔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pervisor는요, 주어인 동시에 바로 앞에
네, 맞아요.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 뒤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명사예요. 그 다음 proposal 바로 앞에 보시면 recent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뒤에 명사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assistant 바로 앞에 보시면 his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 이게 소유격입니다. 우리 대명사 할 때 볼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소유격 뒤에 명사 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네, 맞아요. because of 전치사 뒤도 명사가 옵니다. 자, 여기 빠진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보어. 제가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문장 구성 성분으로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보어 자리도 올 수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문장에서는 주, 목, 보. 품사와의 관계를 따지자면 형용사에는 뒤에 오고 관사 뒤에 오고 전치사 뒤에 오고 소유격 뒤에 오는 게 바로 명사의 위치입니다. 자, 벌써 명사의 형태와 위치는 다 봤어요. 자, 그 다음 포인트를 볼 텐데 문제 먼저 풀어주십시오. 자, 8초 드릴게요. 자, 이번엔 제대로 보셨겠죠? 보기 먼저 확인입니다. 보기 보니까 네, 어근이 같고 끝자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품사 문제 그리고 뭐부터 보자? 구조 보자 그랬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주어 보니까 the university 대학. 자, 그다음 동사는요 requires 요구하다. 자, 그다음 all students 뭐예요? 네,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하답니다. 자, 여기까지 끊었을 때 좀 말이 부족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자, 대학은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뭘 기대해요? 네,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사실 이 requires가 들어간 문장은 O형식 문장이고요. 저희 이전 영상이었던 O형식 동사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올라가 보니까 obtain이라는 타동사가 있습니다. 뭐뭐를 얻다. 자, 그 다음에 얻어야 하는 건 뭐다? 네, a parking 빈칸이에요. 자, 우리는 이 초록 색깔 괄호만 볼 거예요. 당연히 명사 자리니까 누구 찍으면 돼요? 네, 명사 찍으면 되겠네. 아까 우리가 배웠던 B 하면 틀려요. 정답이 아닙니다. 놀라셨죠? 자,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어에서의 명사와 영어에서의 명사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바로 가산, 불가산 개념이에요. 제가 자주 예시를 드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뜻이 떠오르시나요? 네, 책이라는 뜻이 먼저 떠오르시죠. 자, 근데 만약 이 단어가 이 형태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예약하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왜냐면 book이라는 책은 셀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a book 또는 books 또는 the book, the books 또는 뭐 his book 이런 것처럼 등등등 이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항상 같이 와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왔다? 그러면 얘는 오히려 책이라는 뜻보다는 예약하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렇듯 영어에서 가산이냐 불가산이냐는 개념은 굉장히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만약 이게 가산 명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면 하나다. 또는 여러 개면 여러 개다 표시해 주시고 또는 그것이 어떤 한정적인 느낌을 가진다 하면 한정사랑 같이 붙여서 쓰시는 겁니다. 반대로 불가산 명사라면 수를 나타내는 표현과는 절대 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수 표현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수를 나타내지 못하는 불가산 명사는 단수 취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여드리면 우리 정보 못 쓰잖아요. 그쵸? 자, the information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the information is or are important.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저함 없이 바로 뭐로 가야 돼요? 맞아요. is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information이 어떤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항상 단수로 취급을 해준다. 그럼 우린 토익을 하는 거잖아요. 토익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자, 아까 말했던 가산과 불가산의 명사, 특히 자주 나오는 빈출 단어를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걔를 문제로 적용을 해야 돼요.
자, 불가산 명사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캡처하시거나 또는 따로 필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 보시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눈에 안 보이죠? 또는 뭐 조언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거, 뭔가 물리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것들이 셀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는 집합명사라고 해서 장비, 얘는 그 현미경 뭐 이런 거 다 세요. 근데 장비는 못 세요. 마찬가지 책상이나 소파 이런 건 세는데 furniture 얘는 못 셉니다. 가구는. 기계류 마찬가지죠. 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집합명사나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이 단어들은 불가산 명사의 핵심 어휘들로 돌아가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미리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가산 명사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필기하시거나 또는 캡처해서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여기 제가 헷갈리는 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가격, 자금, 환불, 왠지 딱 들었을 때 못 살 것 같지 않나요? 하나, 두 개, 세 개 셀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네들 가산 명사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cheap이라는 말 말고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reasonable 이라는 단어인데,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때 a reasonable price 또는 reasonable prices라고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a price 또는 prices로 써야 되는 게 맞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관사든 또는 뒤에 s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쓰는 거는 불가산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토익은 이런 짜잘한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가산 명사를 따로 정리하시면서 머릿속에 뭘 담아야 돼요? 가산 명사는 price, 가산 명사는 rate, 이게 아니라 이 단어들은 마치 셀 수 없는 불가산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가산이다. 셀 수 있다. 그러니 a rate, rate, fund, a fund, funds, a refund, refunds, a request, requests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정리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헷갈렸던 문제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B인 줄 알았던 이 답이 틀렸었잖아요. 그죠? 자, B번에 있는 이 permission은요, 사실 해석이 허가입니다. 허가. 그리고 이 단어는 불가산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ABCD 중에 명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A와 C예요. 자, A와 C에 있는 이 permit은 동사로 허가하다 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지만, 허가증이라는 뜻도 가지거든요. 우리 신분증처럼 증은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허가증은 무슨 명사? 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힌트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단어? 어라는 단어를 보고 불가산은 X, 정답은 A 아니면 C인데 하나라는 어니까 여기는 S가 안 되겠죠. 답은 몇 번? A, permit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치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토익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내요. 그래서 문법도 겉핥기식으로 하는 분들은 점수 따기가 어려운 시험입니다. 참고로. 끝으로 복합명사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복합명사라는 건 말 그대로 명사가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걸 복합명사라고 해요. 이때 출제되는 패턴은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어휘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막 손으로 예쁘게 써서 하나하나 다 암기하는 거 솔직히 비추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등록 양식 했을 때 enrollment form 이게 떠오를 수 있는, 또는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이구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 이 두 단어가 모여 있을 때 뭔가 어색하다란 느낌만 사라져도 복합명사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특이한 단어들이 보이긴 하죠. 보시면 assembly line, 어셈블리가 명사였어? 이런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마 이 부분은 다를 테니까 많이 읽어주시는 걸로 연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휘, 해석을 많이 물어볼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앞에 있는 단어를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냐면 복합명사의 특징은 두 단어가 만났다는 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중에 한 단어는 수식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단어가 좋겠네요. 도착 일자입니다. 그래서 arrival date가 돼야 되는데 arrival 자리에 정답은 arrival이지만 보기가 어떻게 들어온다? arrived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쌤 그래도 이거 되지 않을까요? 안 되죠. 도착된 날짜라는 말은 없거든요. 여기서는 arrived가 완전히 틀린 오답. 그리고 정답은 복합명사 arrival date. 또는 안전검사라고 해서 safety inspection이라고 돼 있죠. 보기에 뭐가 나올까요? 맞아요. safe가 나오는 거예요. 안전한 검사. 왠지 될 것 같거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아니니까 이상한 오답 찍지 마시고 이때는 복합명사 safety inspection 정답해 주시면 돼요. 자, 끝으로 세 번째 출제 포인트는 이 복합명사의 수일치를 물어볼 때예요. 수일치는 어디에 맞춰주시냐면 바로 뒤에 있는 명사에 맞춰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단어가 enrollment form, 등록 양식이죠. 참고로 이 form은 가산명사예요. 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형태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되죠. 오늘 수업 제대로 들었다면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등록 양식은 셀 수 있는 가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an enrollment form 또는요 enrollment forms 이런 것처럼 수나 한정을 나타내는 거랑 같이 써주셔야 되는 게 맞다. 됐죠? 조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보시면 사무용품 있어요. office supplies. 그러면 여기 수일치 어디 맞춘다고요? 네, 두 번째에 맞춰요. 그러니까 얘는 주어로 office supplies가 나오게 되면 동사 자리에는 is가 아니라 그렇죠. are이 오게 되는 복수 취급을 한다. 앞에 office가 단수더라도 무조건 수일치는 어디에 맞춘다? 네, 뒤에 맞추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쭉 내려가면 employee productivity라는 단어 있죠. 이 productivity는 생산성. 이거 사실 숫자로 못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산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무슨 취급? 단수 취급. 복합명사의 수일치는 두 번째 있는 명사에 맞춰준다까지가 출제 포인트 끝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멈췄다가 정리 한번 해보시고 리뷰 테스트 3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리뷰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고 푸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B, C, D 보기 확인하셨죠? 품사 문제 구조 봐야 돼요. 올라가요. Game developers 주어요. 동사 must possess. possess는 소유하다라는 타동사예요. 뭐뭐를 소유하다. 자, 그럼 여기 뒤에 extensive부터 빈칸까지가 뭐가 된다? 네, 문장의 목적어예요. 자, 목적어는 어떤 품사 쓴다고요? 맞아요. 명사입니다. 자,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 팔품사랑 오형식 정리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쨌든 명사 자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전 사실 예를 봤어요. 형용사 뒤라서 그 뒤에 명사 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잘하셨어요. A, B, C, D 중에 명사 몇 번이에요? 네, D예요. knowledge. A번은 no, new, none 해서 PP, 과거분사 형태죠. 동사에. 그 다음 B번은 동사 원형 no. D번은 able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되셨죠? 그럼 답은 D. 잘하셨고. 네, 이번 마찬가지 A, B, C, D 보기 먼저 보시고 자, 품사 구조 먼저 봐야겠죠. 올라갑니다. After software updates. 자, 여기까지는 제가 아예 보질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콤마 찍고 수식 들어오는 건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버려요. 그 다음에 주어는 our client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indicate. 자, 뭐뭐를 표시하다, 나타내다라는 뜻인데 그때 이 indicate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substantial 빈칸까지 묶어주고 이 부분이 바로 문장의 목적어다. 자, 목적어 자리는 누가 와요? 맞아요. 명사가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substantial이라는 형용사 뒷자리도 명사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보기에서 명사만 찾으면 돼요. 자, ed로 끝나면 동사라 그랬어요. 그죠? abl로 끝나면 형용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D번에 있는 improves 보겠어요? 네, improve라는 동사의 3인칭 형태인 것 같죠? 답은 C입니다. improvements. 그래서 여기서 substantial improvements라고 하면 상당한 진보, 상당한 발전이라는 뜻으로 정답. 제가 풀이하면서 해석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딱
빈칸을 보자마자 답을 탁탁탁 찍어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끝난 뒤에 우리 고객들은 이렇게 늘어지게 해석을 하다 보면 시간과 그리고 효율을 모두 다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이할 때 보시면 제가 해석은 필요할 때 해요. 일반적으로. 대신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해석은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오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 ABCD 보기 봤고요. 품사 문제예요. 구조. 빈칸부터 쭉 가서 apartments까지가 문장의 주어. 왜냐면 뒤에 동사 R이 나왔잖아요. 자, 주어는 품사가 맞아요. 명사예요. 그 다음에 of라는 단어는 전치사, 앞뒤 명사 연결하죠. 우리 팔품사 할 때 배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무조건 명사밖에 안 돼요. 근데 보기에 명사가 네, 2개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resident, 두 번째는 residing. 제가 아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했던 게 바로 B번에 있었던 residing, 동명사거든요. 우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 동명사는 해석이 동사 하는 것이에요. 자, 구체적인 거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동명사는 동사 하는 것. 만약에 eat, 먹다가 있어요. eating, 먹는 것. study, 공부하다가 있어요. studying, 공부하는 것. 아시겠죠? 자, 이때는 A와 B를 두고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A번에 있는 resident는 주민, 거주자라는 뜻이고요. B번에 있는 residing은 사는 것이에요. 자, 정말 living, 사는 것. 자, 그럼 빈칸 자리를 보니까 맨체스터 아파트의 거주민들은 are eagerly awaiting. 열렬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다리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네, A번에 있는 residents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욕심내지 마시고요. 동명사 나중에 해도 되니까 우선 명사의 위치, 형태, 가산, 불가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문장의 구조 맞춰서 명사 자리 넣는 건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질문이나 원하는 컨텐츠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